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의 문장을 한층 더 날카롭고 강렬하게 만들 특강, 문장과 플롯에 긴장감을 주는 법을 배워봅시다. 오늘 특강은 일본의 대표 밀리언셀러 작가, 미스터리 대가인 나카야마 시치리 작가님, 그리고 출판사 RH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따끈한 신간 작법, 합리적인 미스터리를 쓰는 법을 구독자분들께 선물해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오늘 강의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이번 특강 교환의 저자인 나카야마 시치리 작가님은 전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일본의 대표 스릴러 작가입니다. 48세라는 늦은 나이로 데뷔했지만 이후 16년간 꾸준히 작품을 내며 권당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반전의 제왕이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선택받는 이야기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노하우가 압축된 책이 바로 오늘 특강의 교환인 합리적인 미스터리를 쓰는 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책의 232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과 플롯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스릴 있게 만드는 실전 테크닉과 노하우를 파헤쳐 볼게요. 미스터리 분야의 밀리언셀러 작가는 어떻게 문장을 쓰고 플롯과 스토리를 설계할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오늘의 강의를 바로 시작해봅시다. 나카야마 작가님이 말하길 문장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고를 교정서의 형식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교정서는 책이나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실제 인쇄물처럼 문장과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예요. 웹소설의 경우에는 모바일 화면같이 되겠죠. 이걸 보면 화면이나 원고지에서는 놓치기 쉬운 문장의 리듬, 간격,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나카야마 작가님은 교정서를 통해 문장이 독자에게 어떤 속도와 감정으로 전달되는지 미리 점검한다고 해요. 한 가지 더 집중할 만한 점은 작가님이 작품 집필을 할 땐 20자 곱하기 20자 원고지를 사용하고 그것을 편집자에게 보내기 전 교정쇠로 변경해서 확인해 본다는 점이에요. 이때 20 곱하기 20으로 하는 이유는 글자 수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게 될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 웹소설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총 5200자가량의 1화 분량을 쓴다고 한다면 한 장에 400글자가 들어가는 것이니 13페이지 정도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렇다면 이 13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내용 분배를 미리 해둘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소설을 쓰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 문장에 긴장감을 주는 강력한 도구는 줄바꿈, 문장 배열, 그리고 문장 부호입니다. 한없이 텍스트만 이어지면 독자는 지치고 긴장감이 흐려져요. 반대로 액션 장면에서 쾅! 같은 효과음을 과도하게 넣어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핵심은 지문과 대사의 비율, 문장의 길이, 문장 부호를 미리 조율해서 독자의 감정선을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긴장감 있는 문장은 간결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나카야마 작가님은 문장에서 낭비를 줄이면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강조해요. 장황한 설명, 중복된 묘사, 불필요한 수식어는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이야기의 추진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간결한 문장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핵심 정보만 빠르게 전달해서 긴장감을 유지하죠.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법하네요. 문장의 길이는 긴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나카야마 작가님은 지문은 교정서의 기준 5줄, 대사는 3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추천해요. 3줄 이상으로 길어지면 독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긴장감이 반감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긴장감이 필요 없는 장면에서는 의도적으로 문장을 길게 써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때도 있다고 해요. 이쯤에서 완급 조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무작정 짧고 간결하기만 한다고 해서 긴장감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긴장감이라는 거는 비유하자면 활과 같아요. 계속 당기기만 하면 끊어지죠. 독자를 긴장시키려면 적절한 순간에 이완을 주어야 합니다. 나카야마 작가님은 짧은 문장과 줄 바꿈을 과도하게 반복하면 오히려 긴장감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문장을 짧게 쪼개고 매번 줄을 바꾸면 독자가 피로감을 느끼고 클라이맥스의 효과가 느려져요. 그러니 너무 인위적으로 문장을 잘게 쪼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로 스릴 있는 플롯 설계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나카야마 작가님은 작품을 쓸 때 총 분량과 구성을 먼저 정하고 기승전결로 각 단계를 세밀히 계획해서 긴장감을 조절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스릴의 비밀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토끼가 웹소설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약 5화 분량,
그러니까 25,000자에서 30,000자 정도의 웹소설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략 25,000자는 250글자를 적을 수 있는 원고지 100장 정도가 되는데요. 이 100장 정도를 기승전결의 4부분으로 나누면 각 파트가 25장씩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기승전결의 각 챕터 안에서도 사건, 갈등, 반전을 배치해서 독자의 관심과 스릴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각 기승전결 단계마다 적합한 긴장감 조절법이 따로 있어요. 작가는 독자가 어디서 긴장하고 어디서 숨을 고르길 원하는지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바로 이걸 문장 길이, 단어 선택, 문장 배열로 구현하는 거예요. 각 구간마다 독자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 즉 긴장감의 정도가 달라야 합니다. 너무 일찍 급강하를 넣으면 독자가 지쳐버리고 계속 평평하게 달리기만 한다면 따분해지겠죠. 기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므로 짧고 강렬한 문장으로 독자의 흥미를 단번에 사로잡아야 돼요. 배경 설명이나 장황한 묘사는 피하고 사건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예를 들어 첫 페이지부터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면 독자가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죠. 긴장감은 높게 하되 너무 오래 기 부분을 끌면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적당한 분량으로 기 파트를 구성하세요. 승에서는 긴장감을 점진적으로 쌓아가면서 독자의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중간 길이의 문장과 대사를 활용해서 사건을 깊게 파고들고 캐릭터 간의 갈등이나 단서를 쌓아가세요. 너무 급하게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약간의 이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캐릭터의 내면 묘사 같은 걸 넣어도 좋습니다. 저는 클라이막스 단계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돼요. 짧은 문장과 빠른 템포로 독자를 몰아붙이고 반전이나 결정적인 사건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독자가 숨 쉴 틈 없이 몰입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묘사는 완전히 배제하세요. 마지막으로 결 파트의 경우에는 긴장감을 완화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느린 템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 문장과 세밀한 묘사로 여운을 남기거나 미스터리한 결말로 독자를 다음 이야기로 끌어당기면 돼요. 여담이지만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스토리를 구상하는 방법은 홍토끼도 그동안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가르쳐온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미스터리 작가님께서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결국 스토리 창작의 본질은 하나로 통해 있다는 거겠죠? 홍토끼 작법서 베스트셀러 코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작법서 47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세요. 지금 가르쳐드린 나카야마 시치리 작가님의 노하우와 홍토끼 작법서에 수록해둔 연재형 웹소설에 조금 더 특화된 내용을 비교하며 복습하면 좀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오늘 특강 교환이었던 합리적인 미스터리를 쓰는 법에는 작가님이 16년간 쌓아온 지필 노하우와 비결이 솔직하고 가감없는 말투로 담겨 있답니다. 홍토끼는 수많은 작품 속에서도 선택받는 이야기의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는 비결을 엿볼 수 있어서 특히 인상 깊었어요. 나는 미스터리 장르의 소설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거나 홍토끼가 오늘 특강에서 다 다루지 못한 다른 챕터들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책을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특강의 이벤트, 홍토끼의 친필 사인이 된 오늘의 특강 교환을 선물해드려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로 오늘 강의의 감상평이나 도서 기대평을 작성한 후에 폼에 응모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 중 총 2명을 추천해 책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내 작품에 스릴과 서스펜스를 더해줄 책 선물까지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오늘 강의가 작품에 강렬한 긴장감과 스릴을 넣고 싶던 작가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